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내가 언제 상담을 가는 게 좋을까? 그리고 뭘 들고 가서 뭘 보여주면서 상담을 하는 게 좋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는데요. 일단 심플한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선고를 받았어. 자, 그런다고 아니면 선고를 받을 거야, 곧. 이런 상황이면은요, 선고 나고 나서 판결문 들고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선고가 아직 한참 멀었는데 내가 상담을 받고 싶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일단 뭐 선고 막 직전에 막 불안하니까 상담을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유죄가 나오면 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제가 무죄가 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런 건 사실 불안하니까 그냥 뭐 하는 거지, 뭔가 진짜로 대비하는 거라는 생각을 저는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판결문에 오답노트처럼 다 써있을 거란 말이야. 자, 네가 1심에서 뭘 주장을 했지만 이런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야. 아니면은 뭐 피해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으니까 너 무죄야. 이런 식으로 며칠만 지나면은 딱 이제 오답노트 아니면은 나의 어떤 성적표가 딱 나오는데, 그거를 들고 가가지고 변호사님, 1심 판사는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데 제가 봤을 때 요런 증거가 이 얘기랑 좀 배치되는 것 같은데 항소심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면 좀 먹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낫지. 오늘 뭐 선고가 났어. 근데 이제 내가 들은 몇 마디를 가지고 상담을 하러 뛰어간다? 저는 그것보다 조금만 참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판결문을 들고 가서 변호사한테 보여주면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베스트다. 물론 불안해서 뭐 그러시겠지만, 여튼 판결문을 봐야 변호사가 제대로 된 진단을 좀 내려드릴 수가 있어요. 판사가 어떤 부분에서 고민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좀 나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판사가 하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반박 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항소심에서 그걸 제출하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라든지 이렇게 진단이 나오니까 내가 판결 선고할 때 가서 들은 얘기 뭐 이런 것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판결문을 가지고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왜냐면 들었는데 약간 이상하게 들으시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다? 판결문 받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1심 선고가 났어. 자, 오늘 났어. 그럼 판결문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보통 다음날 오전이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고 나고 나서 다음날 민원실 가면은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민원실 가서 발급 받으시면 된다. 근데 간혹 다음날 오전에 막 못 될 수도 있고 막 그런 일들도 아주 가끔 있는데 흔한 경우는 아니니까요. 여튼 선고 나면 그 당일 바로 그냥 뛰어가지고 상담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판결문 받아서 가자라는 겁니다. 금요일에 이제 선고를 받았다. 그럼 이제 답답하지. 월요일까지 좀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여튼 판결문이 있으면 변호사가 훨씬 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지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판결문 말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라고 한다면 1심이나 뭐 기존 수사 단계에서 주장했던 변호인 의견서, 우리 변호사가 써줬던 의견서, 혹은 내 진술조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 이런 게 있다면은 그거는 조금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제 풍부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수사 기록을 다 들고 간다고 해서 변호사가 그거를 모두 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상담을 하기는 조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거는 판결문, 그 다음 필요한 거는 내가 주장했던 거를 우리 변호사님이 정리해줬던 변호인 의견서. 그래야지 막 진술조서 막 두꺼운 거 들고 와가지고 보여주면 무슨 말 하는지 약간 정리가 안 되는데, 그래도 다른 변호사가 정리해놓은 걸 보면은 이제 이해가 좀 되잖아요. 결국은 법률가는 법률가가 쓴 서면이 제일 눈에 잘 들어오니까 그걸 가지고 가시는 게 제일 좋다. 근데 아직 1심 판결 선고는 안 났어. 근데 1심 판결이 이제 지금 진행될 거야. 혹은 진행 중이야. 라고 한다면 뭘 들고 가야 되냐면 검사의 공소장을 들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검사의 공소장은 이제 검사가 어떤 혐의로 네가 언제 어디서 누구야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 쫙 갖춰져가지고 써 있는 거니까 공소장을 들고 가야 진짜 혐의점이 뭔지, 그리고 이런 혐의를 받고 있을 때는 어떤 포인트를 좀 공략하는 게 좋을지를 이제 변호사가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요 이래가지고요 저랬는데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공소장을 들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게 어떤 공소장 내용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들고 오시는 게 제일 좋고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약간 벗어나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그러면은
판결문을 들고 오라고 할 때 1심 선고 나오고 나서 판결문 들고 오라고 해놓고 그때는 왜 공소장 얘기가 없냐? 판결문에 공소 사실이 공소장 내용이랑 똑같으니까 그때는 공소장을 들고 오실 필요가 없어요. 여튼 지금은 판결문이 없기 때문에 공소장을 들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공소장을 들고 와. 그리고 나서 추가로 뭐가 더 필요할까요? 마찬가지로 내가 정리했던 우리 변호사의 의견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들고 가서 보여주시면은 이제 상담하는 변호사가 훨씬 더 빨리 이 사건의 진행이나 내가 주장하려는 청구의 어떤 요지나 청구 취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내가 어떤 취지로 지금 이걸 다투고 있는지를 이제 따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기소가 되고 나서는 공소장 들고 오시는 게 좋다. 공소장도 없고 나는 그냥 일단은 설명을 좀 하고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데 난 이 변호사가 좀 전문성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냥 가시면은요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소장 뗍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공소장 나 모르겠고 그냥 빨리 선임할래 하면 그냥 가셔도 돼요. 여튼 그렇고. 근데 자료를 만약에 들고 온다면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자 수사 단계야. 자 수사 단계라면 내가 뭘 들고 가는 게 좋을까? 만약에 내가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내 피신조서라든지 피해자의 고소장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놓은 게 있다면 그걸 들고 변호사 상담을 하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런데 난 모르겠고 또 내 정보공개 청구니 뭐니 내가 이렇게 복잡한 거 모르겠어. 그냥 내가 이런 사건인데 구두로 설명하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겠다. 오케이. 그럼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거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그거를 내 일을 더 해가지고 갖다 줄 필요까지는 없을 수 있다. 있으면 변호사가 상담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굳이 선임을 할 거면 내가 똑같은 돈 주고 선임을 했으면 변호사한테 일을 하나라도 더 시키는 게 나으니까 변호사님 제가 선임을 할 테니까 고소장도 정보공개 청구해서 한번 열람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뭐 피신 받은 게 있다고 한다면 그 조서도 좀 떼주시고 라고 하는 거를 요청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 상담만을 위한 거면 자료를 얻는다면 이제 그렇게 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튼 내가 선임할 거면 우리 선임한 변호사 보고 다 알아서 해달라고 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내내 그걸 하는 거니까 나는 그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굳이 내 노력을 들여가지고 뭐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피신 받은 적도 없어. 나는 고소장이고 뭐고 아무것도 받은 게 없고 그냥 경찰에서 전화만 받고 지금 패닉이어가지고 변호사랑 상담을 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냥 오셔도 됩니다. 그냥 오셔서 어떤 건으로 내가 이걸 하게 됐다. 그러면은 이제 변호사가 물어보겠죠. 피해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든지 마지막으로 뭐 연락을 주고받은 게 언제냐든지 이런 거는 하나하나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경우에 굳이 내가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상담을 받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내가 이제는 고소를 할 거야 라고 하는 상황이라면은 뭘 가지고 오는 게 좋을까? 일단은 뭐 없어도 상관이 없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누구를 상대로 고소를 할 거야 라는 걸 약간 사실관계를 정리해가지고 오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일단 변호사 입장에서는 또 하나하나 물어봐야 되거든요. 뭘로 고소를 하실 거냐? 그 사람이랑은 어떤 관계냐? 물론 이렇게 물어서 하나하나 대화를 하면서 듣고 변호사가 조언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사실관계를 정리를 해가지고 온다고 한다면은 본인도 빠뜨리는 거 없이 얘기할 수 있고 변호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포인트를 좀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육하원칙에 맞춰서 어떤 걸로 지금 문제를 삼고 싶은지를 한번 사실관계를 정리를 해오시면은 나중에 고소장을 작성할 때도 그 변호사한테 이제 고소장 작성을 만약 의뢰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빨리빨리 일 처리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그게 없이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변호사가 요구하는 내용을 추후에 주셔도 문제는 없지만 기왕이면 그렇게 정리해서 줄 수도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자,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가 민사소송, 소장을 받았어. 아니면 내가 이런 식의 내용으로 소송을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소장을 받았다라고 하면 소장을 가지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소장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니면 스캔을 해서 파일로 가져와가지고 보여주셔도 되고, 아니면 상담을 하기 전에 미리 메일을 보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변호사한테 상담 요청을 하면서 자료를 보여줄 수 있죠. 그러니까 변호사는 100마디를 하는 것보다 서면을 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니까
상대방한테서 받은 서면을 들고 오셔서 보여주는 게 좋다. 자, 그러면은 그거에 관련된 내가 반박할 수 있는 자료나 증거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굳이 그거를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건가? 그거는 아니고 좀 어떤 게 있는지 약간 개요 정도는 본인 머릿속에 넣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좀 컴팩트하게 좀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 내가 어떤 자료가 있었더라? 뭐 이런 것들 조금 이제 생각을 하고 그냥 오셔도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변호사 상담을 하고 싶으면 그냥 변호사 상담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가져가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물어보시면 또 저희가 알려드리기는 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일단 왔다가 그럼 그게 필요해요? 이러면서 막 뭔가 집에 있는 다른 식구한테 요청을 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한참 아무런 뭐 자료도 그리고 진행되는 게 뭐 어떤 건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마주보고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그 자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이런 경우들도 가끔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변호사랑 상담을 하려고 준비 중이거나 하신다면 이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가져갈 때 어떤 자료를 가져가는 게 좋겠구나 라는 점 한번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자료를 취득하셔서 가지고 가면 참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